토요일마다 OX 조금씩 하는데요. 이제 저번에 헌정사 앞부분까지 했어요. 근데 헌정사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수 남기니까 굳이 내가 설명하면서까지 정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헌정사는 좀 빼고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 32페이지로 와서 좀 볼게요. 자, 이제 보세요. 이제 굉장히 반복이 많이 돼요. 1번이 우리 좀 전에 했던 거잖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은 가능합니다. 조약으로 주권을 제약할 수 있죠. 주권이 무제한은 아니라는 것. 두 번째, 지역 농협 임원 선거는 국민주권 내지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관계가 있는 단체의 조직 구성에 관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국민주권 내지는 선거라는 거는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 이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뭐 지자체장 선거, 이런 게 국민주권과 관계되는 것이고, 농협 임원 선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선거권을? 농협의 조합원들만 합니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주권과 관계없어요. 따라서 공익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규제가 가능해요. 폭넓은 규제가 가능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농협 임원 선거에 대한 이제 그 법률을 심사할 때 심사 기준은 완화된다는 뜻입니다. 심사 기준이 완화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3번 단수 남기인데요. 장보댕, 그러니까 보댕하고 홉스는 이게 군주 주권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국민주권은 그러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국민주권은 이제 뭐 알투지우스, 로크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장보댕은 국민주권론을 체계화했다 틀렸고, 왕권을 제한하는 데 결정적 기여가 아니고, 보댕은 군주주권론이니까 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를 했죠. 근데 그건 이제 시대적 배경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왕권을 강화하는 그때 누구로부터 권력을 뺏어오는 겁니까? 교황으로부터 권력을 뺏어오기 위해서 군주주권론을 주장했고, 그래서 그 군주주권론이 왕권을 강화에 기여하는 거지. 근데 그냥 보세요. 주권이 자꾸 넓어지는데, 옛날에는 교황이 한 명이 가지고 있었죠? 왕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왕은 여러 명이잖아요. 유럽의 왕이. 주권자가 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국민주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뭐, 전 세계 모든 뭐 몇십억 인구가 다 주권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권이 이제 점차 이 범위가 넓어지는 뭐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은 국회 구성권이란 유권자가 설정한 의석 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기본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여소야대, 여당보다 야당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뭐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합당 같은 걸 통해 갖고, 원래는 여소야대였는데 어떻게 되죠? 여대 야소로 중간에 바뀌어버려요. 여당 국회에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국회 구성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국회 구성을 왜 니네가 멋대로 바꾸냐? 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것인데, 이건 각하돼요. 왜 각하가 되는가 하면 국회 구성권이라는 기본권 자체가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이. 왜? 자유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자유임 했잖아. 우리가 국회의원 뽑을 때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뽑아준 거 아니야.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합당을 하든 말든 그게 뭐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비난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구성권이라는 기본권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것이. 5번. 국적 선택권은 기본권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인정된다 그러면 틀리죠. 당연히 인정되진 않죠. 왜? 외국인이 한국 오면 국적 그냥 줍니까? 우리가 미국 가면 국적 줘요? 아니잖아. 어느 나라든 국적법에 따른 요건을 다 거쳐야 돼요. 그래서 국적을 따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모르지. 나중에 이제 한 몇십 년 지나갖고 전 세계 인구가 진짜 막 줄고 이러면 뭐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나라에 오기만 하면 국적을 주겠다. 뭐 그런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적어도 국적 선택권은 기본권이지만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죠. 그 다음에, 자,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 명부의 오를 자격을 결정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전에는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선거권 인정하는데, 재외국민, 이민을 가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주민등록을 말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소. 그러니까 재외국민은 국적이 엄연히 한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투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위헌이잖아. 그게. 그래서 보세요. 이제 주민등록으로 이제 선거인 명부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 침해인 동시에 보통선거 원칙 위반이기도 합니다. 7번은 똑같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7번은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자,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발생하지요. 동시에 국가의 소멸과 동시에 국적 상실이 됩니다. 뭐 국적법에 의해서 국적을 인정해야지 국적이 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있으면 국적도 있고 국가가 없으면 그냥 국적 없는 거야. 국적.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 때 논란이 많이 됐던 게 그때는 국제법상으로는 조선이라는 나라도 없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없었잖아요. 국제법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우리가 좋든 싫든 국제전범재판소 이런 판결 보면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국적으로 돼 있었어요. 상당히 기분 나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9번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인 사람은 부모가 귀화 신청할 때 수반 취득 신청 틀렸죠? 왜? 수반 취득은 미성년만 된다 그랬어요. 성인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11번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법무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한다는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사 기간이 6개월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그냥 없어요. 즉 10년, 20년 지나도 사안에 따라서는 국적을 취소할 수도 있고 봐줄 수도 있는 겁니다. 13번 법무장관은 귀화 신청인이 귀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귀화를 할지는 재량입니다. 왜? 귀화가 특허거든요. 특허는 100% 재량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밑에 예상 판례 보니까 이제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재량의 여지 없이 불허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게 귀속으로 되어 있죠. 14번 만 18세면 아직 미성년자의 외국인은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한 경우 법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 취득. 아까 인지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라 그랬죠. 신고. 그래서 이게 틀린 질문이에요. 15번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아이스하키 분야에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어도 귀화를 받을 수 있다. 틀렸죠? 주소는 있어야 됩니다. 거주 기간이 필요 없을 뿐입니다. 16번은 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자는 바로 국적 줄 수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생부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인지. 한번 공도 보시면 되고요. 17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대표적으로 유승준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부터 6개월이 지난 때의 국적 상실이 아니고 자진 취득은 외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시킵니다. 동시에. 18번 의외로 잘 씁니다. 출생에 의해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대한민국 민법에서 성년이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 선택이 아니고 두 개로 나눠야 되죠. 20세 이전에 복수 국적 된 자는 22세까지입니다. 22세까지. 그리고 20세 이후에 국적을 선택한 자는 2년 내에. 조심해야 되고요. 복수 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법무장관은 청문을 거쳐 국적 상실 결정이 아니고 뭐한다?
국적 선택 명령할 수 있다 그랬지. 이것도 아까 우리가 여기서 본 거예요. 본 거. 국적 선택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적 상실 사유는 따로 있어요. 따로. 20번. 복수 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제외 공간을 거쳐 국적에 탈락한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OX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OX에 있는 지문들이 상당 부분 우리 이제 필기 노트에 있죠. 그 필기 노트를 만들 때 가급적이면 기출 지문하고 이제 연계시켜서 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어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반복어 효과가. 그 다음에 21번. 외국인이 복수 국적을 누릴 자유는 기본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수 국적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겠지만 그게 기본권이라 그러면 무조건 다 돼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 복수 국적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 OX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문까지 연결해서 하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